네. 자, 위즈덤 칼리도 있지만 또 160 네. 요즘 공모주 또 시장이 좋다 보니까 공모주 관심들이 많은데 160으로 한번 공모주 투자를 간편하게 쉽게 해보신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바로 한번 또 오늘 시장 얘기 가볼까요? 그러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다. 왜요? 느낌을 또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 휴지를 네. 이제 이 두루마리 휴지가 있잖아요. 네. 콧물이 좀 나와서 이제 얘를 닦다가 약간 느꼈는데 예전엔 당연히 그냥 식탁에 이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서 그걸로 뭐 입도 닦고 뭐 이렇게 코 닦고 하잖아요. 네. 요즘은 조금 이제 덜 그러시잖아. 그렇긴 하죠. 그렇죠. 얘는 주로 이제 화장실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코 풀고 뭐 이렇게 입 닦고 하면서도 예전만큼 그 깔끔한 느낌이 안 들고 조금 약간 찝찝하다 느낌? 그래요? 예, 사람이 이렇게 이 초심을 잃었나 봐요, 제가. 성공하더니 수박도 전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이해했는데 목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부드러운 거 쓰다가 두루마리 휴지 쓰니까 조금 아니 그게 아니고 두루마리 느낌이 이제 그냥 화장실에서만 쓰는 것 같은 휴지 느낌이에요. 네. 티슈 뽑는 거랑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게 성공하면 이게 문제네. 큰일 났다 나. 어떻게 저 하면 아직 성공 못해서 그렇네. 저는 이 휴지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요? 나는 약간 좀 별론데. 그럴 수 있죠. 뭐 어때요? 그게? 아니 반성 많이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것도 진짜 너무 좋았는데. 다시 한번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네. 오늘도 많이 왔잖아요. 오늘도 많이 옛날에는 왔죠. 눈 오면 무조건 쳐놓고 와야 되는데 네. 많이 좋아졌죠. 요즘에는 뭐 서울은 눈 와도 네. 엄청나게 빨리 치웁니다. 그러니까요. 내려오는 그 순간만 아니면은 네. 그러니까 뭐 차 가져올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많이 변했죠. 맞아요. 많이 변했어요. 자, 아침에 눈 엄청 왔습니다, 진짜. 그리고 도로가 밤새 이제 추워갖고 많이 얼었어요. 예, 얼었던. 네, 그래갖고 막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어르신들 특히 조심해요. 네, 맞아요. 이런 날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밖에서 오래 걸으면 약간 다리랑 허리가 막 저려요. 힘을 하도 주고 걸어갖고 이런 날은 조금 운동도 좀 조심하시고. 자, 미국 시장 마감부터 갈까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 흐름이 어제 굉장히 독특하다? 아니면 그냥 큰 흐름이 없어서 제가 이게 분봉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가로선이 그 전날 종가예요. 네. 종가 기준으로 어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그냥 관망이에요. 보합권에 있었습니다.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국채 수익률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냥 큰 움직임 좀 아니었는데 그런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다가 또 멈췄다가 기대가 또 뭐 높았다가 낮았다 그런 정도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요. 메타버스 부문 구조조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제 주식시장의 주가 움직임에는 좀 차별성을 좀 뒀습니다. 그거부터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나? 저 뒤에 차트가 많아갖고 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메타버스 부분 이름도 메타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떡하면 좋아 얘네. 2026년 내년도 예산 책정을 하면서 수익성이 낮은 메타버스 부문 예산을 최대 30% 축소하고 해당 부문의 인력을 감원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돈도 안 되고 시장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은 안 했고요. 그 원문 기사에는 시장이 예상보다 경쟁력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개화가 아직 안 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축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돈을 뽑았는데 안 되고 있는 거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메타의 발목을 잡은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축소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 그리고 자본을 AI 모델 개발과 그리고 AI 하드웨어, 스마트 환경 등 뭐 이런 부분들로 전환하겠다. 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는 이걸로 인해서 올랐습니다.
메타는 상승을 좀 했고요. 이것과 함께 뭐가 상승을 했을까요? 메타가 다른 쪽을 줄여서 이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하니까 곧바로 코어이브, 네비우스 뭐 이런 데들이 데이터 센터 쪽에 다 올랐어요. 그건 어떤 오랜만에. 연결고리? 아니, 데이터 센터 AI 쪽에 투자를 더 한다고 하니까. 네네. 한다고 하니까 이쪽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들이 다 우리 추석 때 네. 급등했던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가 거의 뭐 40% 이상씩 빠졌어요. 얘들 종목들이. 그랬다가 비교적 큰 폭으로 이게 뭐 2% 3% 오를 때는 제가 이렇게 써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어제는 좀 특징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보시면은 그 전날에는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이 좀 빠지고 나머지의 종목들이 좀 오르는 2등 장비주들이 오르는 특징을 좀 보였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데이터 센터 종목들이 오르면서 엔비디아가 2%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어요.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엔비디아 오르고 데이터 센터 오르니까 나머지 마이크론이라든지 그 전에 올랐다고 장비주들 있죠. 얘네들은 또 좀 빠지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거 보면은요. 미국 시장의 힘이 좀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힘이 약화됐다는 게 추세 하락으로 전환되는 정도로 힘이 약해진 건 아니고 네. 전에는 막 굉장히 세게 얘도 오르고 쟤도 오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순환하고 또는 엔비디아 오를 때 다른 게 빠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지켜줬어요. 네. 그런데 보면은 어느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지고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는 그래서 지수가 많이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은 관망 분위기고 힘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전체적인 유동성의 힘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 선물이 조금 더 빠졌어요. 뭐 92,000달러. 제가 요 시간이 6시 40분쯤 되는데요. 지금은 이걸 뭐 계속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좀 달라졌겠지만 네. 이게 또 8만 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8만 달러 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이것도 이수로 인해서 심리가 좋아졌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또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뉴스를 좀 전해 드릴 건데요. 여기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선물 코인과 연결된 레버리지 3배짜리 5배짜리 이런 걸 막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런 것들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너무 레버리지 큰 거는 좀 하지 마라. 뭐 요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보시면 오랜만에 오르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코어이버 네비오스도 그렇지만 샌디스크 9% 올랐고요. 델 4% 아이온큐. 올랐고요. 예. 아이온큐도 한 12% 올랐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일주일 동안 30% 올랐다고 하는 게 뭐였죠? 인텔이잖아요. 네. 어제 7%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상황인 거고 지수는 그냥 거기 있었고 네. 네,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는요. 지수 자체가 신고가 부근에 있고요. 그리고 FMC 회의를 다음 주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도 지금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19% 하락했고 코스닥이 0.24%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도 어제 사실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그랬다고 표현하는 거는 계속 등락이 좀 있었다는 표현을 드린 거고요. 마이너스 0.43% 시작했어요. 저점이 마이너스 1.33%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프로그램 매도도 한 8,400억 나오면서 매물 출회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후 들어서 반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왔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0.43이잖아요.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0.19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거 양봉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봉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힘이 있었다. 어제 아침만 해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4천 위에 가면 매물 계속 나와. 네. 또 4천 깨져서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어저께 또 해볼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마지막에 좀 해서 뭐 많이 벗어나지 못했지만 4,028포인트로 어제 마감하는 상황이 좀 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요거보다 좀 더 빠진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올린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좀 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조금 힘은 좀 있는 편이에요. 네. 수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좀 파는 거 있고요. 삼성전자 좀 사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수급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지만은 요즘 뉴스 플로우 자체가 그래요.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이 두 종목, 이 섹터와 이 종목이
전체적인 변화가 생긴 게 아니고 두 종목 간 어떤 게 더 우위에 놓을 수가 있는가에 따라서 요즘에 좀 달라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자동차 관련 누수가 좀 많더라 요즘에 그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뭐 다 급등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저께 뭐 자동차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로봇의 날이었고요. 어제 현대차가 6.38%로 현대모비스 8.76%, 현대오토에버는 상한가 갔다가 약간 밀려서 27%예요. 이 장중 상한가도 갔습니다. 현대위아도 5.8% 올라서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 좋았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는 원익홀딩스 16%, 두산 로보틱스 7.8%, 레인보우 로보틱스 6.3%, 로봇도 다 올랐고요. 그리고 AMD 바이오라고 어저께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공모가 11,000원인데 종가 44,000원에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공모를 했었어야 되나? 광고할 때 그거 하셨잖아요. 이게 공모할 때 이 공모주 청약할 때 증권사에 이 은행처럼 거의 대기하고 기다려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이거 공부할 때요. 근데 그거를 그런 앱 같은 데서 편하게 해줄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요. 그런데 어제 요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이게 좀 비슷비슷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것도 최근에 원래 바이오가 셌었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이게 어제 뭐 오를 수 있는 최고까지 오른 거잖아요.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와 비슷한 뭐 바이젠셀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도 사실 되게 생소합니다. 와이바이오로직스, 에이플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했는데 최근에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바이오 쪽에서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바이오들 있잖아요. 선두에 있는 것들 뭐라고 할까요? 알테오젠, LBL 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뭐 펩트론, 네네. 보로노인가요? 보로노에 뭐 있잖아요. 리가켄바이오. 얘가 선두에 시가총액 상위만 제가 불러드린 거예요. 1위부터 10위 안에 거면 얘네들이 조금 서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생소한 바이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급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시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주도주들이 계속 쭉 올리다가 얘네들이 좀 서 있는 동안에 다르게 올라간 거를 확산된다는 바이오 쪽이 확산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바이오 얘기할 때 바이오만 거래하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친한 사람이요.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 반도체니 뭐니 안 따지고 그냥 바이오만 거래를 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걸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의 바이오에는 우후죽순 그냥 전부 다들 나도 바이오 그러면서 다 움직였는데, 많은 종목들이 이제 쏟아졌고 뭐 퇴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제 그냥 다 밑에 있고, 거기서 진짜로 인정받은 파이프라인 인정받고 가시화되는 라이센스 아웃이 가시화되든지 아니면 성공한 기업들이 지금 나타나서 선별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 가거라. 이런 표현을 쓰더라는 걸 제가 한번 전해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그 친구를 제가 어저께 같이 또 어제 점심을 먹었는데 지금 너나 나나 올라오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확산되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너나 나나 올라오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바이오 쪽에 좀 박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대가 좀 그렇게 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나와서 수급이 들어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들어올 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는 좋든 나쁘든 무조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돼서 지금 시장에서 강력한 테마가 된 건 분명히 확실하다. 그러니까 강력한 테마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그런 바이오에서 정말 똘똘하고 파이프라인 좀 이거 인정되는 거가 뭐냐를 찾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더라.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수는 그냥 약보합 정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동차와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바이오의 일부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어제 자동차에서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중에서 자동차가 로봇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자동차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을 내재화시키면서 자체적으로 뭘 하려고 했는데 그 전략이 바뀌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바뀌었을 때, 아까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 그쵸. 감원하고 그런 데는데 주가 뜨잖아요. 네. 저런 전략이 나오면. 그러니까 현대차를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올 초엔가 현대차에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대차의 직원 중에 제가 2명을 친한 후배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현대차 자율주행 물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되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근데 다음 주는 우리가 소문에서 동시만기도 있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 목요일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벤트 데이인 거고요. 지금은 살짝 관망 분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제가 바이오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 설명을 약간 시장의 얘기들을 전해드리는 뉴스보다도 그렇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네.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야 이게 연말 효과 같다. 어떤 종목들은 막 때리고 막 그냥 매도가 막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새롭게 막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새롭게 급등하는 종목은 뭐 어떻게 대응도 못하게 매수 그것도 없이 그냥 급등하는 종목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연말 효과인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말에 들어서 일부 종목들의 급등락이 발생을 좀 하고 있는데 요거는 거의 대부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보다는 수급적 요인에 의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데일리 방송이 아닌 또는 장중에 트레이딩을 하시지 않는 게스트 분들이 방송을 하시는 것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냥 여기에 그냥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두자 이렇게 아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에 네,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몇 개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 신고 지수 근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네. S&P 500의 신고 지수 근처 와가지고 이번 주에 머뭇거리고 있죠. 전부 다 1, 2, 3, 4일이에요. 이게 요 근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이제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11월에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잖아요. 상당히 이게 긍정적인 조정입니다. 이런 조정들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또는 신고 지수를 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 분위기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월가에서는요. 네. 그리고 우리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실은 11월 들어서 조금 이렇게 밑으로 있죠. 밑으로 있다는 건 뭐냐면 단기간의 추세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구간에 있어서 이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나 기간의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보통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이걸 봐서는 다음 주 이후에는 뭐 빠지든 오르든 뭐 그걸 떠나서 방향은 이제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쪽으로 많이 우리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다음 주 이후에는 방향을 좀 더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코스피 주봉입니다. 코스피 주봉은 이렇게 좀 지금 11월부터 1, 2, 3, 4 이게 이번 주고요. 이번 주는 이제 12월이니까 이번 주에 좀 반등을 줬잖아요. 그것도 되게 양호하죠, 사실이요. 여기서 만약에 음봉 주고 반등 시도하고 음봉 주도 반등 시도하고 또 음봉이고 이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걸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차트는 뭐냐면 나는 위로 가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런 모양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그거보다는 더 셌죠. 코스닥은 이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요. 코스닥은 올라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전고점도 돌파하지 못했다고 제가 표현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한 건 얘들 때문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요. 지금 코스피하고 차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최근 2주를 보면은 요만큼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이만큼 반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다른 모습을 좀 나타내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요즘 뉴스를 보면 TPU 얘기하고 네. 소캠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그 사이에 엔비디아가 좀 멈춰 있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매수가 있는 그런 모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두 개가 좀 차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이것도 그냥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한간의 얘기들인데 SK 하이닉스는 이 저점으로부터 2배 났습니다. 네. 가격이 SK 하이닉스가 2배 난 거예요. 요번 저점으로부터도. 보시면 여기 보면은 8월 말 9월에 30만 원 아래였잖아요. 그렇죠. 64만 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 그때가 7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게 11만 원 갔으니까 이게 상승폭이 이게 작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더 무겁고 그리고 이익단에서는
SK하이닉스는 확실하게 반도체지만 삼성전자는 뭐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느린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뭘 설명을 하려면 삼성전자로 쏠림 현상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요즘에. 그래서 그게 조금 해소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한다라는 걸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제일 센 게 로봇이죠. 이거 로보티즈예요. 이게 지난주고 이게 이번 주이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감속기 관련된 부품주들은 네. 역사적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건 ABL 바이오입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개만 시총 상위에 있는 것만 그냥 가져왔는데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시총 5위인가 6위가 됐더라고요. 또 다시. 그러니까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총 아주 높고 여기 성수기업이 들어간 거는 다 코스피를 가버리고 네. 나머지 애들은 어떤 섹터가 좋으면 이러다가 만약에 반도체 좋으면 반도체 부품이 시총 10위 안에 다 들어가고 바이오 좋으면 걔들이 다 들어가고 뭐 이런 특징을 좀 보여요. 네. 그래서 이것도 코스닥도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차 전지 좋을 때 2차 전지가 전부 다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BM을 추종하는 기관의 자금은 패시브 자금은 그 기업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다 쫓아가는 거예요, 거길로. 그러니까 그 힘으로 유동성에 의해서 그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가 꺾여. 그러면 그쪽에 막 담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또 파니까 매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쪽은 또 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다시 로봇이 됐던 바이오가 됐던 얘네들이 또 올라와. 그러면 얘네들 올라오다가 또 얘들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꺾이고 새로운 게 생기면 또 바뀌고 섹터별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성장한다라고 해석할 수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폭등, 내려갈 때도 폭락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그 증권회협회 코스닥 협회가 따로 있어요. 네. 코스닥 협회나 아니면 뭐 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내가 보기에 저 기업이 저렇게까지 올라야 돼? 내가 판단하기에는 가치 판단에서는 저 기업이 저 정도가 아닌데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부에서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걸 못 사서 낭패라고 표현할까요? 상대적 빈곤감을 네. 느끼거나 또는 그걸 쫓아가다가 나중에 큰 손실 나거나 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코스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잠깐 단 얘기 좀 드렸고요. 제가 네. 금요일, 월요일은 좀 딴 얘기도 좀 합니다. 오늘 그리고 뉴스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천천히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번 뉴스는 지금 미국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어제하고 그저께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엔비디아 H200 칩 수출 허가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돌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되면은 지금 그리고 젠스랑 CEO가 미 하원 상원도 만나고 뭐 트럼프 행정부의 사람들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하고 하이 모드가 되면서 이게 잘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좋겠구나 또는 전체적인 시장에도 좋겠구나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파이낸스 타임즈발 뉴스에서는 미국 상원에서 엔비디아 최신 칩 중국 수출 차단을 위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 나왔어요. 세이프 칩 액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용은 뭐냐면 향후 30개월 동안 상무부 장관이 중국의 첨단 칩 수출 라이선스를 의무적으로 거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나 젠스랑 CEO도 계속해서 이걸 지금 중국 수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는 제가 여태까지 뉴스 플로우를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근데 미 상원에서 이렇게 이번에 발의 예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상당히 그럼 미국 상원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중복돼서 지금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어떤 보면 우리가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엔비디아 칩 중국 수출 허가 검토 또는 허가 뭐 될 것처럼 하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약간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메타가 메타버스 부분에 구조조정한다라는 것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3번 뉴스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SEC에서 암호화폐 ETF 승인해 줬거든요. 그리고 블랙록에서도 ETF 거래하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네. 그런데 요 내용은 뭐냐면 암호화폐 ETF에 대해서 제동을 한 게 아니고 3배, 5배짜리 레버리지를 연계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거 너무 과하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준비하던 운영사에 야 이거 좀 다시 고려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뉴스가. 네. 그리고 근데 어떻게 5배를 생각하죠? 아니 20%만 하락하면 청산이잖아요. 뭐 그런 거 있지 뭐. 그런 거 안 해보셨군요. 아니 옛날에는 했는데. 외환은. 네. FX 뭐 이쪽에. FX. 네. 안 해봤는. FX는 30배짜리도 있고요, 20배짜리도 있고 그래요. 5% 날라가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또 우리 개인 투자들 돈을 막 갖다 끌어다가 하는 막 이상한 일망도 있고 막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모르겠는데 요즘 뉴스가 별로 안 나오는데 그걸 왜 두는지 모를 정도로 이해가 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는 실제로 그게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구나.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 동결 장기화 전망으로 인해서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우리 증권가 여의도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 금리나 앞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아마 내년까지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거나 진짜 잘해야지 한번 할까 말까 이렇게 좀 정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계속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 채권형 펀드에서 1.3조 원 정도의 자금 일주일에 빠져나갔고요. 지난 2일 기준으로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104조 원 정도 있고 국내 주식형 펀드 64조 원 정도 있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약 7,932억 정도가 유입이 됐다라고 좀 서로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이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이.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추적하면서 이제 왜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설명하기도 잘하고 자기가 원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을 전문으로 방송을 하시는 걸 저도 가끔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들 거냐 들어보면 향후에 이 채권발 리스크에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추적을 하는데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이게 채권 시장에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주식시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뉴스는요. 국내 기업의 해외 유보금이 1,144억 달러로 이거 제가 오늘 조금 뒤에 차트를 못 가져온 게 있어갖고 좀 아쉬운데 준비해놓고 못 가져왔어요. 해외 유보금이 1,144억 달러로 사상 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유보금 증가액이 66억 달러 정도 되고요. 전년비 59%나 늘었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한 배당 수익의 국내 환입을 안 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들을 이렇게 뉴스를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건데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거나 외국에서 배당 받거나 하는 이런 돈들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 그냥 달러를 갖고 있으면 지금 원화가 강세로 되기에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런 징후가 되면 그때 와도 되니 지금은 그냥 달러만 갖고 있어야 되고 달러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원화가 달러 원이 1,500원 가고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환차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금액이 엄청 크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뉴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의 외화 예금 잔액이 3분기에 월 평균 봤더니 918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많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수출 기업들의
오타가 몇 가지가 여기 있네요. 뒤에는 환전 요청을 지금 부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달러를 과다 보유한 기업의 금융 지원을 차등하겠다. 정책 금융 지원을 차등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죠. 일반 기업들이.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그러지 말고 배당금에 지금 이제 비과세가 있는데 이미 세금 낸 거에서는 네. 보다 더 비과세 혜택을 많이 주고 나서 이 돈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유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게 향후에 우리 환율의 변화를 상당 부분 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율을 맨날 보면서 시황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뉴스들이 어떤 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십사 해서 요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7번 뉴스는요. 사실 지금 요즘에 단독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독은 제가 아침에 비교적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그냥 말로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요 내용은 이미 처음에 단독 그러다가 이제는 거의 대부분은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뭐 그냥 연합뉴스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그냥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 CEO가 방한을 이번 주에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정영헌이죠, 성함이 DS 부문장과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브로드컴의 TPU용 HBM 공급 계약을 완료했다. 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근데 재미있는 내용들이에요. 뭐냐면은 2028년까지 계약을 하자. 브로드컴 쪽에서 또는 내년에 우리 이만큼 줘라고 했는데 삼성 측에서 일단 내년 물량만 계약하자. 그리고 원하는 거에 다는 못 준다. 내년도 우리 삼성에서 만든 캐파의 50% 수준은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못 한다. 왜? 엔비디아 향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더더욱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를 주가에 단기적이지만 향후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뉴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약간 차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7번 뉴스는 아까 공 기자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LG AI 원팀 LG U 플러스, LG전자, LG 에너솔루션 이런 데들인데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것도 단독이에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AI 데이터 센터에 냉난방 공조, ESS 등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턴키로 공급 계약이 아니고 합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그룹주들이 최근에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LG그룹은 시장에서 별로 회자가 안 되는 그룹주 중에 하나예요. 조용히 뭘 잘하는군요. 네,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잘한다. 솔직히 소비자들 기업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업은 잘하는지 모르는데 주가는 그렇게 다이내믹하지는 않아요. 그룹주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게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더 내년도까지 이어지는지의 부분을 좀 이쪽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측면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이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이렇게 하겠죠. 근데 주가 측면에서 연속성을 가져서 시장에 뭐라고 그러죠? 그걸 탑픽으로 선두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런 게까지 올라오는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데이터 센터 뭐 냉난방 공조 턴키로 맡길 만한 회사 있는 나라가 뭐 우리 일본, 중국? 독일? 뭐 이 정도 아닐까, 그죠?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을 것 같아. 이럴 때 이제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LG도 좀 주가도 흥미 좀 있었으면 좋겠다. LG 그룹이 이제 LG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LG 그룹 주들이요. 뭐 대표적인 게 LG, 주 LG,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나 종목들처럼 선두가 돼가지고 쫙 들고 있으면 쫙 올라가고 막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막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의 재미라고 봤을 때 주가에는. 근데 이 LG그룹주가 그러지 못했어요. 지난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수년 동안. 수년 동안 LG그룹이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LG그룹에서 진짜 생각해 볼 문제예요. 또 그래서 LG그룹주를 그동안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런 아마 내심의 고충이 있어서 LG그룹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얼마나 변화시키는 거를 가는가를
좀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가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아마 그 휴대폰 포기했을 때일 거예요 아마. 그때 한참 분위기 좋았는데 LG전자. 근데 뭐 전장 이런 것도 되게 잘하는 회사인데 이상하게 주가는 잘 못 가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위즈덤 칼리지 저희가 2016 이제 한번 저희 광고 이어지는 거 한번 보시면 왜 이걸 들어야 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광고 한번 가볼까요?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